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또 유안타증권의 김충현 PB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3월 4일 수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걱정해봤는데 오늘 다행히 시초가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현재 개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예, 이제 코스닥 지수랑 거래소 시장 나눠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2.44포인트 하락한 1998.94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코스닥 지수는 상승해서 626.83포인트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전일 신고가인 5,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무너져서 4,900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4,979.7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전체적으로 오늘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조정이 나왔느냐라는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기존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세력들의 매물이 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서 자동차 소매 판매가 밤사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발표된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 오히려 증가된 걸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은 조금 미국의 그 3대 지수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2,0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어제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하고 강하게 막 상승을 해서 2,040포인트 이렇게 갭으로 좀 가지 않냐,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보다는 미국의 지수와 맞춰가지고 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호한 판매 덕분일까 현재 현대차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도 2%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도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것이 이 금융투자를 필두로 한 기관의 매도가 상당하다라는 점일 텐데요.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그 외국인이 130억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개인이 44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지금 17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투자랑 투신 쪽 그리고 기타 금융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지금 한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권에서도 지금 5영업일 연속 이제 순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펀드 매도 압박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 쪽 매도는 계속 나올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을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코스피 지수를 바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동향 일단은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00포인트가 지지되는 한 일단은 경기 민감주 위주로 갈 것 같다라는 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수급 주체가 딱히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627.84포인트 오늘 좀 상승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이 지금 13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900만 원,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14억 정도 지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오늘 다시 이제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흐름 자체가 견조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됐던 건자재라든지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왔던 건자재라든지 의료 정밀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자세한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더라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포함된 운송 장비 업종이 단연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여러 업종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156억, 18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71억, 기관은 243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180억 가량의 매수세 중에는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에서 한 60억 정도, 운수장비에서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제조업에서 제조업 쪽에서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장에서도 키는 외국인이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업종 중에 소외되어 있던 정화조 업종에 대해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승을 좀 못했던 지수가 2000포인트를 가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627포인트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승을 못했던 경기 민감주들의 좀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순환배 장세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서 자동차 쪽에서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갤럭시 S6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주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성 옵틱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이 일주일 동안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원달러 환율 하락한 이후 오늘은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0전이 상승한 1,096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는 1,095원 80전과 1,097원 3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97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것은 지난밤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엔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마감된 이후 달러 엔이 저가 매수로 반등하면서 유럽장에서 119.91엔까지 상승했고요. 유럽 여객시장에서 달러 원 1결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98원 60전 수준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후 뉴욕장에서 뉴욕 증시가 차익 실현으로 조정을 보인 점이 달러 엔의 반락으로 이어졌고요. 달러 원 1결물 역시 상승폭을 줄이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097원 25전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104원 4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반락하면서 1,096원 40전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어제 달러원 반락에 영향을 미친 대변수는 엔화와 호주 달러의 강세였습니다. 달러엔은 어제 일본 총리 경제자문으로부터 달러엔 환율이 안락지대의 상한선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120.26엔에서부터 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달러엔 120.26엔은 지난 수년간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번갈아 해오던 레벨이었고요. 달러엔이 이 수준의 저항을 극복할 경우 달러엔의 급등세가 토로될 수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민감한 레벨에서 일본 정부의 주요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달러가 급등한 것은 시장 예상과 달리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인데요. 비록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만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호주 달러의 강세는 원화의 동반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엔화와 호주 달러의 동향이 시사하는 것은 달러화의 주요 상대통화 대비 강세 재료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3월 FOMC 회의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은 달러화에게 하방 형지성을 제공하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국제 외환시장의 흐름은 달러 원액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서는 대외적인 변수 이외에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는 데 따른 궁금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당국의 매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나 또 결제 수요 등이 수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위와 아래가 모두 막힌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92원에서 1,101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주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어제 이어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이 자동차주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 여부이겠죠. 자동차주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부결되면서 관련주들 약세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CCTV 관련주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충현 PB님. 네, 일단은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 기아차 제가 저번 주에 일단은 조금 이제 괜찮아지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어제서야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율 조건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1,100원 선에서 거의 안정화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이제 환율이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쪽 판매가 7.2%에서 7.7% 정도로 일단은 판매가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초부터 다른 이제 글로벌 자동차주들이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만 7,500원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가격대는 또 이제 17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17만 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또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대부분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200일선 돌파 이후에는 강한 모습을 다들 보였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00일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특히 이제 60일선 또 지금 아직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죠. 60일선이 일단 돌파하고 나면은 200일선까지 괴리가 좀 많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19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1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두 회사 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죠. 지금 PER 기준으로 기아차가 5배 수준이고 PBR도 0.89, ROE가 지금 16%대 나오는 회사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PER이 지금 6배 수준, PBR이 0.8배 수준, ROE가 지금 14% 수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ROE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 ROE가 빠지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려면은 17만 원 돌파 이후에 접근하셔도 크게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CCTV입니다. CCTV 관련주들이 지금 의무 설치 관련해갖고 이게 부결이 됐죠.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이쪽에 계시는데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적인 문제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고 CCTV가 설치가 된다고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CCTV를 피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결된 건 그래도 뭐 됐다면은 실질적으로 관련주들이 조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은 부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표했던 뭐 ITX 시큐리티라든지 코맥스, 아이디스, 뭐 코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코콤이라든지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CCTV 테마도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비중 자체는 그 홈 네트워크 관련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ITX 시큐리티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큰 변화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CCTV 이쪽을 조금 비껴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홈 그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저번 거의 뭐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현대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그 이게 뭐 건자재 쪽으로도 포함이 되는 업종들이거든요. 현대통신, 뭐 코콤, 뭐 코맥스 이런 것들 다 그 건자재 쪽으로도 지금 포함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그 ITX 시큐리티라든지 그 이런 쪽으로 좀 테마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주가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형 원전이 수출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강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독 한전 기술이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오늘 갭으로 오르더니 현재 5% 정도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더존 비즈온인데 클라우드 앤 컴퓨터와 관련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클라우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차트를 보니까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 추가적인 상승 여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윤도시 대표님. 예, 뭐 일단은 한전기술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5.15% 상승한 53,1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쪽으로 해서 뭐 정상 이번에 뭐 탐방 그게 나갔죠. 순방길에 나가셨는데 대통령께서 대형 원전의 10분의 1 규모인 뭐 중소형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앞으로 새 3개국에 공동으로 수출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보도 때문에 한전 기술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종목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한전 기술 차트를 좀 놓고 보면 2월 저점 42,000원대부터 지금 53,000원대까지 한 2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오늘은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가 54,400원에서 지금 뭐 한 1,000원 정도, 1,3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2% 정도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20% 정도의 갭이 떠있는 상황,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안 따라가야 되냐, 이 20%는 어떻게 알고 샀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 순방길에 나서는 이 코스는 이미 인터넷상에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대통령이 순방하는 이 나라별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발맞추어가지고 예를 들어 사우디에 가면 원전과 관련된 MOU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선침해서 좀 매집한 세력들이 지금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들리고 뭐 그렇게 정리해드린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기사가 나간 후에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자라는 세력들, 그리고 이미 뭐 20% 정도 수익을 냈던 투자자들이 좀 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종목들은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이미 5일선 위로 너무 좀 갭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지금 기존의 저항대인 52,000원대도 뚫고 갭으로 떠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르게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5일선과 캔들 사이에 갭이 좀 메꿔지는 시간이 오면 그때 따라가셔도 뭐 늦지 않는 뭐 종목이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왕 사시게 되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한전 기술보다는 한전 KPS가 좀 낫지 않겠는가,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또한 2월 초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74,600원부터 지금 현재가 92,000원이니까 한 30% 정도, 2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원전과 관련된 이런 이제 MOU와 관련된 이번에 체결된 MOU와 관련된 좀 종목에 관심이 많다 생각을 하시면 이 종목 또한 이슈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종목 자체가 9만 원은 제 생각에는 좀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사라지면 종목 자체가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9만 원이 밀리면 네. 한전 기술보다는 한전 KPS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더존비주원인데 전일 클라우드 발전법이 뭐 통과가 됐었죠.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지금 2.34%, 73% 상승한 13,150원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전형적으로 코스닥 장세가 이제 뭐 500포인트에서 620, 630 뭐 요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한과 좀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모습이 않겠는가라고 뭐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거래소 종목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장세가 좋았다는 것을 좀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법이 국회 통과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클라우딩 컴퓨터와 이제 하드웨어를 좀 이렇게 좀 같이 구축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큰 매출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KT 이제 통신업종이죠. KT, SK텔레콤, LG CNS 그리고 뭐 더존비주원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좀 놓고 보더라도 뭐 외국인이 조금 최근에 들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조금 안 좋습니다. 재무제표 놓고 보면 2013년도, 12년도에는 매출액이 1200 정도 나왔고요. 13년도에도 뭐 과거 수준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 14년도에는 아직까지는 뭐 4분기가 결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영업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분명하나 네. 매출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인 즉슨 4분기 매출이 좋거나 아니면 이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린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4분기 매출을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을 했는데, 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다, 뭐, 네. 매출액이 뭐, 과거 1296억 대비해서 뭐, 최소한 10% 이상 증가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 과거, 뭐, 12년도 기준같이 20% 가까이 육박을 한다 하면, 주가는 2012년도 최고가인 뭐, 16,000원, 뭐, 여기까지는 갈 건데, 만약에 오픈을 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럼 뭐 제자리에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이미 이슈, 시장에 뉴스가 노출된 이후에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을 실현하고 남은 종목, 남은 수량만 가지고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더존 비중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4분기 실적도 꼭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조선업종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 좀 부진해서 못난이주라고 좀 불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신규 접근 가능한지 궁금해지고요. 또 키움증권이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충현 PB님. 네, 조선주가 일단은 1월 수출 호조 소식에 일단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앨런 의장이 그 양적 완화 관련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 특히 조선주가 일단은 실적에서 뭐 굉장히 뭐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전년 1월 기준 조선업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55.6% 정도 늘어난 42억 9천만 달러를 달성했고요. 올해 이제 한국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그 0.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을 때 일단은 그 조선주의 선방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제 17개월 동안 조선업이 이제 8번이나 가장 높은 수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신규 접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뭐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좀 접근이 만만한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만만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좀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움직일 때 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지금 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OCI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케미칼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해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80선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가 단기적인 하방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00포인트 선에서는 결국 환매 세력이 좀 많습니다. 이쪽에서 크게 이제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시장 흐름이 조금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괜찮은 종목군들입니다. 다시 한번 조정이 있으면은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지수가 1980선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환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다 보면은 결국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257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257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은 일단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쯤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을 때는 굳이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업종인 정유주나 아니면 화학 업종들 이런 것들 쪽으로 일단은 조금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성장 시나리오를 지금 확실하게 갖고 있죠. 만약에 인터넷 은행을 진출하게 된다면은 단숨에 증권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업을 진출하게 되면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업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업종을 이제 실질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진출만 하게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을 걸로 보입니다. 키움증권이 처음에 이제 온라인 증권 시장에 진입했을 때만 해도 이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호적인 시선이 초반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들 심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업체다 보니까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적으로 이제 인터넷 은행을 접근하게 된다면은 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 이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내용이라면은 과거 최고가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이제 역량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상승 포텐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제외하더라도 은행업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증권업 쪽 내에서도 지금 포지션이 괜찮은 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하셔도 좋은 성과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키움증권은 8만 원대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보죠. 갤럭시 S6 효과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소폭 쉬어가고 있지만 관련 부품주도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해상옵틱스가 오늘 7%나 급등하고 있는데 부품주 가운데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또 어떤 건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GS 인스트루인데 SK텔레콤과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주가 흐름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의 반등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예, 아까 장 초반에 시황을 언급할 때 말씀드린 헤이성옵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7%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가 대비해서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자기가 주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선침해에서 먼저 자리 딱 잡고 있어야지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누군가 땡겨주면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되는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게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좀 기관 운명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상옵틱스 같은 경우는 괜찮은 기업이고요. 기존의 핸드폰 부품주들이 2014년도에 좀 안 좋았죠. 결국은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왜 안 좋냐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수율이 안 따라갑니다. 수율이 안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무리 신기술이 있어도 돈을 못 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좀 뭐라고 그러죠? 이게 포커스, 이게 이 손떨림 방지 이런 걸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좀 수율을 조절했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2015년도에는 매출이 좀 다변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성 옵틱스 뿐만 아니라 파트론, 아모텍, 뭐 핸드폰 부품, 갤럭시 S6 부품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4,100원대 최저가를 기록한 상황에 지금 뭐 한 8,000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갤럭시 S6에 대한 호평이 연일 뭐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애플 매니아들조차도 이번에 S6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과 그리고 좀 만족감이 되게 큰 상황이다 보니,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플러스로 좀 돌렸네요. 142만 원, 어제 4%, 그제 4% 이상 뭐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140만 원대를 뭐 기존에 못 들었었는데 뭐 가파르게 한번 뜨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144만 원대까지 뭐 근처까지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와 핸드폰 부품주, 삼성전자 부품주는 뭐 비슷하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대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율 문제 때문에 조금 부품주들이 영업이익률이 많이 못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매출이 좀 다변화돼서 좀 크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해성 옵틱스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뭐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저번 주에 방송을 보셨다면 좀 선취매를 하셨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떴기 때문에 개인이 좀 따라가기가 좀 무섭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좀 이제 차트를 돌리면서 위로 올리는 패턴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만약 밀린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가 대비해서 양봉으로 좀 끝날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전형적인 뭐 FM 트레이드 방법, 뭐 교과석으로 분할 매수해서 좀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GS 인스트루라는 종목이죠? 예, 그렇죠. GS 인스트루. 네. 시총이 굉장히 작죠. 시총이 조금 생소한 종목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 저는 참고로 이런 종목 투자 안 합니다. 예, 시총 387억. 네. 예,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SK텔레콤과 60억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조금 오늘 네. 뭐 2%가 좀 가파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전형적으로 차트가 조금 오늘 5일선과 20일선을 지지하냐 아니면 뚫냐 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기술적으로 차트를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적 분석에 따라서 주가는 수렴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차트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기존에 5일선과 20일선이 지지선이 됐었는데, 만약에 그걸 하방 이탈하고 맞고 오히려 그게 저항선이 돼버렸다. 네.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이 5일선과 20일선이 접하는 이 시점에 결론은 팔려는 사람이,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이 힘 겨루기에서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60억 공급 계약에 이제 재무제표를 좀 놓고 보면 1년치 매출이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보면 13년도에도 한 600억 정도 나왔고 12년도에도 한 53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뭐 계약인 건 분명한데,
개인이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신다 하면 이평선을 뚫고 종가상 위에서 끝나면 매수하시는 전략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빠르게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김충현 PB님은 코스피 2,000포인트 좀 지지가 나온다면 경기 민감주 장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코스피가 좀 2,000선을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아까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는 다시 오늘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갈 겁니다. 코스닥이 이제 신고가를 다시 써가고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업종이 다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잠깐 뭐 조정을 받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건자재 관련주들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아기업, 그리고 뭐 삼목에스폼, 금강공업, NX, 현대리바트, 그리고 뭐 이건 산업, 그리고 대림비행코, 그리고 뭐 LG 하우시스, 한소 홈데코, 뭐 이 정도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지금 코스닥 종목이랑 뭐 거래소 종목 다들 섞여 있긴 한데, 이런 업종들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벽산을 빠뜨렸네요. 벽산까지 해가지고 일단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관심 종목군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건자재 관련주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동식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오늘 좀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이지만 소폭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장세가 순환매 장세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항조에서도 뭐 정유도 갔었고, 화학 정유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0만 원 육박했었으니까 7만 원대였던 게, 그리고 화학도 많이 올라간 상황에 유독 안 올라간 게 뭐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근데 자동차가 과연 안 좋냐? 매출 안 좋냐? 그리고 환율 안 좋냐? 판매 안 되냐? 결론 아니죠. 그렇다 보니 시장의 자금은 어느 정도 묶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고 나왔던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승을 좀 못했던 자동차 업종이 그 다음 순환매 장세를 좀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유망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유한타증권 김충현 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